저축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타임을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15년간의 자신의 생산활동, 돈을 버는 활동과 소비활동, 절약하는 활동을 포함하죠. 자신의 경제행위에 의해서 평생의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경제와 관련된 자신의 마인드박스가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소비, 절약 등에 대한 생각을 같이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비한다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소비를 충분히 해야지, 또는 소비를 가능하면 줄여서 절약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소비는 소비대로 적정선이 있고요, 절약은 절약대로 적정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본원적인 욕망을 스스로 찾아낼 줄 알아서 본원적인 욕망에 따른 정말 적정한 소비를 하는 케이스. 내가 이 소비는 내 본능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게 페르소나의 욕망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니까 그냥 했어. 또는 허세로서의 소비를 했어. 이런 거 하면 큰 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모해 보시고 잘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소비라는 것은 절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절약은 불필요한 절약, 막 절약을 해야지 하고 의식만 하고 실제는 절약을 못하면서 자기를 계속 야단치는 이런 상황에 빠지셔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절대적 절약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요, 우리의 경제생활의 또 한 측면에 해당하는 소비와 절약에 대해서 딱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을 쓸 때는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재화와의 교환 가치이지 않습니까? 사실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 자체가 물건인데, 그 물건을 산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행위잖아요. 따라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손에 넣고, 심지어는 손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향유하면 당연히 기쁨이 오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인데, 돈을 쓰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적어지니까 불안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기본 이해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 이해 방식을 사실은 저는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잘 안 된 상태에서는 돈을 쓰면 쓸수록 행복하기도 하고 돈을 쓰면 쓸수록 불행하기도 하고, 이런 모순된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쓰면 항상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써서 물건을 자기가 받아서 그것을 향유를 했는데도 기분 정말 더러워질 때 꽤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본원적 욕망을 충족하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페르소나적인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다 좋대. 그런 것을 돈을 주고 소비를 했어요. 이게 이제 과시욕 같은 것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행복을 줄 때가 있어요. 시간 조금 지나면 바로 꽝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도 만족해야 하지 않는 현상들도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제대로 정리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저축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소비 자체가 아주 혼돈스러워지고, 따라서 소비를 해도 불만, 절약을 해도 불만,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축하면 좋죠. 나쁘지 않죠. 일단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 저축하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그런데요, 요거 먼저 과감하게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일정한 시기에는요, 이것을 제가 절대적 절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뭔가의 종잣돈을 만들 거야, 내가 5년 동안 종잣돈을 만들 거야, 이때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목적이 명확한 절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노동을 해요. 그래서 2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의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300만 원씩 매월 저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종잣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꿈의 세계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한 달에 딱 한 번만 외식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만들어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요. 처음에는 절대적 절약의 의지가 없으면 찌질해 보이죠. 그렇지만 내가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분들은 그 행위가 너무너무 신나고 아름다운 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적 절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하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요. 자,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해둘 스토리가 있어요. 김경필 선생이죠. 김경필 선생이 저축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타임을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15년간의 자신의 생산활동, 다시 말해서 돈을 버는 활동과 소비활동, 절약하는 활동을 포함하죠. 이것에 의해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골든타임인데, 이때의 자신의 경제 행위에 의해서 평생의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경제와 관련된 자신의 마인드박스가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자기의 관점이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헷갈려요. 헷갈리다 보면 소비도 사실은 비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절약을 해서 뭔가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부정확하니까 사실 절대적 절약의 시기 같은 걸 세팅을 안 하면 큰 돈을 모으는 건 안 되거든요. 이것저것 다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박스를 꼭 정리하세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수입과 소비에 대한 마인드박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소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인드박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얘를 메모하고 정리해봐서 이게 나의 관점이야 라고 정리한 그 결과물을 제가 마인드박스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걔를 딱 정리된 형태로 이게 내 생각이야 하고 만들어 놓지 않는다. 이걸 만들면 그걸 필터로 해서 구체적인 현실에 대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더 풍요롭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소비 같으면 저는 자신의 본원적 욕망에 의한 소비하고, 본원적 욕망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려서, 그래서 이제 주조된 욕망 소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본원적 욕망 소비를 중심에 둬야지 하는 게 마인드박스의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또 소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합리적 소비, 환경적 소비,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서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정립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본원적 욕망을 소비하는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소비를 하셔야 되고 호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낸 거예요. 마인드박스 써보는 게 그렇게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니까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이제 책에 안내가 쭉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을 꼭 몇 사람이 같이 해보시기를 권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인생관 정리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록으로 이 마인드박스 기록 노트 10개, 이 책에서는 16개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마인드박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 모임 같은 데에서 이 책을 쓰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이걸 쓸 때 도구가 있으면 너무 좋아서 노트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인드박스가 이렇게 처음에 있어서 제목을 쓰게 하고요. 주제를 선택한 이유, 자기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마인드박스를 정리하면 어떤 것이 좋을지,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기록하는데 키워드를 이렇게 박스 3개 놓고 쭉 나열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역시 이 마인드박스 같은 걸 정리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책도 보시고 블로그도 찾아보시고, 최소한 제가 권하는 것은 지식사전에 들어가면 백과사전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식 이론 같은 걸 쓸 수 있는 칸을 마련해서 넣어놓고요. 여기까지의 프로세스를 거치면 마지막에 새롭게 정리된 나의 생각을 쓰고 그 밑에 인생관, 그 주제에 대한 작은 인생관이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셔도 좋고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비와 관련된 것을 지금 이런 마인드박스 책을 보고 조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박스를 이런 노트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소비 어떻게 될까요? 절약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생각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필터로 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소비나 또는
자신이 노동을 해서 무엇인가의 생산을 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자기식의 생각을 확고하게 점점 더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약 잘 하시고 소비도 잘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경제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또 성장적으로 만들어 가시려면 소비와 저축에 대한 마인드박스가 필요하다라고 꼭 생각해 봐 주시고 마인드박스 만드는 작업을 꼭 실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누어서 판단해 보시기를 권해요. 기본적으로 마인드박스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소비할 때 하나는 필요 소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치약을 사야 돼. 그럼 치약을 사셔야 되는 거죠. 얘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생존 소비 같은 겁니다. 이 생존 소비는 저는 최대한 합리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써보시고 그래서 매월 최소 소비의 리스트 같은 걸 갖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한 구매 등은 효율적 소비, 최소 소비 쪽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하고요. 두 번째는 취향 소비가 있어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은 합리적 소비를 저는 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문방구류가 저에게 기쁨 요소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만년필 하나 사는데 이게 제가 너무 큰 얘기를 하나요? 한 400만 원짜리 만년필이야. 돈을 모아서 어느 순간 그걸 사고 1년 동안은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자기의 이제 내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소비의 영역이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물론 이것도 전체 경제 규모를 생각하셔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요 최소 소비를 지향하는 필요 소비하고는 다른 차원의 소비가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마지막에 저는 성장 소비라고 칭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를 계속 가꾸어가는 인생이거든요. 막 죽으라고 노력하는 인생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지속적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 소비 이거는 거꾸로 액수를 정해놓고 하시길 권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규모가 있으면 이 성장 소비가 자꾸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월 성장 소비는 이만큼 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여러분들 책도 사보시고 필요한 사이트 같은 걸 유료로 등록을 하셔서 컨텐츠 같은 걸 보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소비를 리스트화해서 체계적으로 그러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넓은 차원의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한 마인드박스의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런 걸 참고로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마인드박스 꼭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 보시고는 바로 소비, 절약 등에 대한 자신의 마인드박스를 딱 정리하셔서 앞으로는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어떤 판단 같은 걸 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